혹시 여러분 회사에서요 직원들 월급이나 뭐 거래처 대금을 달러에 딱 고정된 그런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심지어 그 회사 계좌에 남아있는 운영 자금 있잖아요. 그걸로 연 4% 넘는 이자를 받는다면요. 이게 뭐 몇 년 전만 해도 아득하게 들렸을 텐데 이제는 진짜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이 기업 금융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아주 흥미로운 서비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코인베이스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SMB 시장을 딱 겨냥해서 내놓은 코인베이스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걸로 결제도 하고 또 자산 관리도 하고 심지어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 구체적으로는 USDC죠. USD 코인. 여기에 대해서 연간 최대 4.1%의 이자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기업 전용 크립토 운영 계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서비스를 들고 나왔을까요? 시장은 정말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걸까요? 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국경 간 거래가 좀 잦은 중소기업들은요, 기존 은행 시스템 생각해보면 그 느린 처리 속도나 아니면 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수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거든요. 맞아요. 송금 한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중간 수수료는 또 얼마나 떼이는지 알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는 분명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국 달러 가치의 1대1로 연동되는 USDC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안정성과 또 실용성을 크게 높여주는 핵심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 시스템의 어떤 그 불편함, 비효율성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코인베이스 비즈니스가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중소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아주 손쉽게 받고 또 보내고 관리하고 심지어 이걸로 수익까지 낼 수 있게 만든 뭐랄까 올인원 금융 플랫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주요 기능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이자율인 것 같은데요. 연 최대 4.1% APY,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 4.1%라는 건데 와, 요즘 시중은행 예금 금리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수준 아닌가요? 네, 4.1% APY. 이건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이죠. 뭐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업 요구불 예금 계좌에서는 거의 이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이자율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다른 기능들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 신호죠?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즉시 결제 및 정산, 그러니까 인스턴트 세틀먼트 기능이에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국제 송금할 때 보통 며칠씩 걸리잖아요, 정선 과정이. 네, 맞아요. 답답하죠. 근데 USDC를 이용하면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완료됩니다. 공급망 대금 결제라든지 아니면 해외 직원 급여 지급처럼 속도가 아주 중요한 업무에서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정말 몇 분, 몇 초 만에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부담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코인베이스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퀵북스나 셰로. 이거랑 연동을 지원해요. 오, 연동까지요? 네, 이걸 통해서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계좌에서 일어나는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회계장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도 줄이고 업무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또 크립토 텍스 캘큘레이터나 코인 트래커 같은 암호화폐 세금 계산 서비스하고 통합도 지원해서 세금 신고까지 좀 더 쉽게 만들었어요. 와, 세금까지?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어떤 통제 시스템도 고려를 했어요. 예를 들어 재무 담당자, 승인 관리자 이런 역할에 따라서 여러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근하고 각자 다른 권한을 부여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접근 제어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집행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 같은 걸 플랫폼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한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운영계좌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업의 실제 필요를 구석구석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럼 가입 절차는 어떤가요?
보통 기업은행 계좌 만들려면 서류도 엄청 많고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바로 그 점도 코인베이스 비즈니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뭐 별도의 영업 담당자 만나서 미팅하거나 복잡한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거 없이요. 100% 온라인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신청부터 계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이틀, 딱 2일 이내라는 점이에요. 이틀이요? 와, 정말 빠르네요. 기존 은행의 기업 계좌 개설 절차랑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인데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막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신속하고 간편한 온보딩 과정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주씩 걸리던 일을 단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하고 행정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서비스의 중심에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USDC 발행사인 서클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두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하고 서클은 그 USDC 컨소시엄의 창립 멤버로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이번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서비스는 그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수익 구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기업들이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계좌에 USDC를 예치하잖아요. 그러면 서클은 이 자금을 미국 단기 국채, 그러니까 T베이스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아, 이게 바로 USDC 준비금 운용 수익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서클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50%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이 예치한 그 USDC 자체에서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USDC를 담보로 한 준비금 운용 수익을 서로 나눠 갖는 거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 면에서 좀 흥미로운데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 수수료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거고요. 또 서클 입장에서는 USDC의 사용처와 예치 규모를 늘려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뭐랄까 윈윈 구조인 셈이죠. 더 나아가서는 USDC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요. 일반 개인 사용자가 코인베이스 월렛을 통해서 USDC를 예치하면 기업 계정, 그러니까 최대 4.1%보다 약간 더 높은 최대 4.7% APY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 고객은 개인 고객보다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 빈도도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회계 연동이라든지 다중 사용자 관리 같은 부가 서비스? 이런 곳에 대한 비용이 이자율에 좀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뭐 더 많은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가격 책정일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뭐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경쟁 환경을 좀 살펴보죠. 사실 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시장 이미 꽤 뜨겁잖아요. 머큐리나 브렉스처럼 스타트업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강자들도 있고요. 또 비트페이나 오픈노드처럼 순수하게 암호화폐 결제 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는 이들과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요? 차별점이 뭘까요? 네,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내세우는 핵심 개념이 바로 크립토 운영 계좌, 즉 크립토 오퍼레이팅 어카운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빅페이나 오픈노드 같은 경우는 주로 결제 기능에 집중합니다. 기업이 암호화폐로 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머큐리나 브렉스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의 기능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나 부가 서비스를 더한 핀테크 은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는 이 둘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면서 거기다가 수익 창출 기능까지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결제만 하거나 단순히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 운영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이걸로 즉시 결제도 하고 동시에 예치된 자금으로 이자 수익까지 얻는 훨씬 포괄적인 금융 허브가 되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존 은행 계좌가 가진 안정적인 자금 관리 기능, 그리고 핀테크의 편리성, 여기에 암호화폐의 장점인 속도, 비용 효율성, 글로벌 접근성, 심지어 이자 수익까지 다 결합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시도죠. 이는 코인베이스를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나 결제 처리 업체가 아니라 기업 금융의 새로운 중심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시장에서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 핀테크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또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나 규제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테니까요. 확실히 기존 플레이어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기업 금융 운영 방식 자체의 혁신을 제안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움직임이 갖는 더 큰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코인베이스라는 한 기업의 사업 확장을 넘어서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기업 금융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본격화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송금이나 투자를 넘어서서 이제 기업의 핵심 운영 자금 관리와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탄인 거죠. 이는 전통적인 금융, 우리가 흔히 트래드파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경계가 아주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트래드파이와 암호화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글로벌 결제의 혁신입니다.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같은 플랫폼이 확산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느리고 비싼 국제 은행망, 예를 들면 스위프트 같은 것에 의존할 필요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국경 간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건 특히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경쟁력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이제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이런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법안, 지니어스 액트 같은 거 논의가 활발하고 또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과도 딱 연결되는 것 같네요. 제도권과 거대 자본이 움직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기업 활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배경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맞습니다. 규제 환경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행보는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기술적 위험, 그리고 발행사, 즉 서클에 대한 의존성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장점과 기회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는 중소기업 SMB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플랫폼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활용해서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국내외 결제, 또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관리, 퀵복스 등과의 연동을 통한 회계 편의성 증대, 그리고 예치된 USDC에 대한 연최대 4.1%의 이자 수익 창출 기회까지 제공하는 그야말로 크립토 운영 계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규 서비스를 넘어섭니다. 코인베이스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벗어나서요. 미래의 디지털 경제, 즉 웹3 시대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금융 인프라 제공자로 거듭나려는 아주 원대한 비전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금융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기존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분명 위협적인 경쟁자의 등장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기업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대신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을 주요 금융 파트너로 삼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까요? 여러분의 회사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머지않아 주거래 은행이라는 말 대신 주거래 크립토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재편될지 함께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